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강남에서 일어난 대환장 파티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로또 분양이 있죠. 바로 청담 삼익 아파트를 재건축한 청담 르엘입니다. 1261세대 대단지 중에서 149세대가 일반 공급이 되거든요. 내년 9월에 입주 예정이라서 올해 하반기쯤에는 일반 분양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됐습니다. 그런 청담 삼익 재건축 사업이 중단 위기에 들어섰습니다. 롯데건설이 지난 17일 공사 중단 예고 현수막을 게시했기 때문이죠. 공사 중단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롯데건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청담 삼익 조합이 도급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왜? 일반 분양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공사비를 못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4,855억이나 투입됐는데 게다가 마감재 변경에 따른 공기 연장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우리는 앞으로 3개월 동안 협상해보고 안 되면 공사를 실제로 중단한다고 발표한 상황이죠. 왜 조합은 분양을 하지 않았을까요? 공사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 청담 삼익은 공사비로 3,726억 원을 책정됐는데 2023년 5월에 증액을 해줬어요. 6,313억으로 69.4% 올랐죠. 자, 이때 합의를 이끌었던 조합장이 해임이 됐습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등장을 했습니다. 신임 조합장은 공사비를 낮추겠다고 공약을 하고 나서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프로세스에 집어넣었고요. 한미글로벌이라는 건설사업 관리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공사비 과다 지출을 체크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공사비 검증 노력은요, 강제력이 없어요. 아니, 예전에 둔촌주공에서 공사비 검증 프로세스 들어가서 공사비 깎아줬는데 이때는요, 둔촌주공 워낙 장기간 공사가 멈춰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공단하고 조합하고 지자체 간에 협의를 내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낸 거예요. 일단은 공사비 인정한 다음에 공사를 추진시키고 그 다음에 공사비 검증 프로세스에 의해서 감액 결정이 나면은 양측에서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청담 삼익 재건축 조합과 롯데건설은 입장 차이가 큽니다. 롯데건설은 야, 왜 너네 분양 안 하냐? 청담 삼익 재건축 조합은 공사비 올린 것 좀 검증 좀 하고, 그걸 롯데건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걸 왜 기다려야 돼? 나 공사 안 해. 이렇게 나온 거죠. 많은 조합원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시공사 선정 때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보여줬던 건설사들은요, 착공 이후에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가불이 바뀐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아니, 이 시공사들 못된 놈들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러다가 쫄딱 망한 게 둔촌중이거든요.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요, 시공사를 살살 달래가면서 완공시키는데 무조건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기구한 운명의 청담 삼익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이 2003년에 됐는데 사업 시행 인가가 2015년 되어서야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조합 집행부가 교체됐어요. 그 당시 기사 볼까요? 비상대책위원회가 현 조합원 임원 무능, 조합원의 손에 끼쳤다 그러면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왔는데 6년 만에 또 교체가 됐다는 거죠.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재건축 사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00명이 하는 조별과제라고요. 재건축 재개발 민간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반대파가 조합원을 선동하는 것이 너무 쉽다는 겁니다. 절차상의 트집을 잡는다든가 또는 다른 사업장과 비교를 해서 우리 아파트가 굉장히 구식이 낙후된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처럼 선동을 한다든가 시공사 편드는 조합장처럼 꾸며내. 야, 조합장하고 건설사가 짝짝꿍해가지고 우리가 재산상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조합원들 난리 납니다. 아니면 자잘한 비용 지출 태클같이 바람잡이 몇 명하고 이런 이유로 움직이잖아요. 순식간에 조합장을 천하의 원수로 전락시킬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엔 단톡방을 통한 비대위 활동이 극성을 이뤄요. 그래서 시공사 선정할 때나 마감재 지정할 때나 또는 상가 조합원들의 단톡방을 통해서 아파트 조합원으로 움직이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선동은요, 카톡 몇 줄이면 가능하지만요, 이것을 반박하려잖아요. 장문의 문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이미 조합에서 이것을 대응할 때는요, 늦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의 절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보고 계시는 조합원분들도요, 꼭 잊지 마세요. 조합 설립 당시에 조합장을 바꾸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의도적으로 사업을 끄는 것이 아니면요, 처음 선정한 조합장이 끝까지 끌고 가는 게 맞습니다. 왜 조합장을 바꾸면 안 될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비대위가 반드시 들어섭니다. 그 비대위가 건설사의 노예가 된 조합장을 바꾸세요. 왜 이렇게 일을 했냐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합장이 바뀌었어요. 바뀐 조합장이 내가 실제로 일해보니까 전에 조합장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가요. 근데 이미 내가 싸움을 하겠다고 조합장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럼 갑이 된 건설사하고 싸우는데 싸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것도 모르고 싸우다가 사업이 산으로 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조합장이 된 사람은 월급도 받고 막 각종 마감제 이권에 개입해서 이득은 보지만 조합원들은 뭐예요? 아무런 이득이 없이 손해만 쌓여 나간다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 조합장이 당선됐을 때 그것이 끝까지 가도록 견제는 하되 바꾸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공사비 급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공사비가 급등한다는 것은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비대위의 활동이 강화되는 명분이 돼요. 그러면서 사업 지연이 된다는 거죠. 초기 사업장 위축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사비 급증은 공급 부족과도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분양 공고문을 올리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층은 조합원이 다 가져갔네. 조합원 좋은 일만 시킨다. 실제 34평 이런 거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고 판사형도 조합원이 가져가고 로얄동 로얄층 다 가져가네.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청약을 안 넣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이 되어보면 압니다. 일반 분양 때 그렇게 부러웠던 조합원들 오랜 시간과 스트레스의 보상을 받은 거구나. 자, 재개발 재건축은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계속 기다리면서 몸에 사리가 쌓이는데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성불할 정도가 되면 입주할 때가 되더라. 지금 많은 분들이 신축과 준신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초기 재건축이나 구축 아파트를 선택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재건축 재개발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괜히 1,000명이 하는 조별과제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주변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